안녕하세요. 덥죠, 날 오늘? 한국말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오늘 날 덥지 않으세요? 아, 공부만 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다니. 자, 오늘 나갈 차례가 183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7번 나갈 차례 맞죠? 예, 다음은 등기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종 틀린 것은. 자, 이제 건물 등기부랑 토지 등기부 양식 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 등기부까지 그려놓은 상태에서 문제 풀도록 하죠. 내 문제 풀어야 되니까. 등기부는 토지 등기 하나의 필지이건 또는 한동 건물이건 1등기를 두는데 1등기 구성은 석장이 기본이죠. 표제부관장이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로 구성하는데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토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등기할 사항이 4가지입니다. 토지의 소재 기재하게 되고 두 번째가 지번, 지목하고 면적을 표지부에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고 건물의 경우는 5가지가 기본인데 건물의 소재 기재하게 되고 건물의 지번 기재하게 되고 건물의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 소재 지번 똑같지만 요게 틀리죠? 항상 똑같은 건 문제가 안 되고 답이 안 됩니다. 다른 게 답이 되는 거예요. 토지의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할 사유고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하게 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기재하는 것이 갑구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로 가더라. 여기까지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두 개를 물어보게 되면 문제가 될 부분이고 일반적인 등기부는 석장이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석장이 아니라 넉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아파트 한 동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집이 101동 501호일 경우에 이 아파트 소재지는 상계동이고 지번이 50번지일 경우에 토지와 건물 나눠서 아파트 501호 같은 경우는 건물 등기부가 몇 장이냐? 넉 장이 만들어집니다. 한 동 건물 101동에 대해서 표지부를 두게 되고 그 다음에 501호 전용 부분에 해당하는 표지부를 두게 되어 있고 갑구하고 그리고 총 넉장 1등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파트 건물 등기부 양식이고 반대로 아파트 토지 상계동 50번지의 경우도 대지인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을까요? 사실은 아파트 대지 토지 등기부 있을까 없을까? 괜찮아요. 뭐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떡하고 그렇게인데 자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죠.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그리고 석장이 똑같이 구성하게 됩니다. 아파트 토지 등기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옛날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파트 거래할 때 뭐만 보고 사요? 건물만 보고 사요. 토지 안 받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있습니다. 석장이 똑같이 있는데 옛날에 강의할 때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6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이 요 강의할 마지막 시간인데 안양 평촌 강의할 당시에 여자분 한 분이 오셨어요. 학원에 오셨는데 학원 다니실 때 딱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얼굴이 거의 생얼이에요. 화장 안 하고 옷도 가장 편한 고무줄 바지 입고 오고 대표 이렇게 대충 오는데 그런 분이 딱 오셔가지고 학원 상담을 딱 하시는데 딱 보니까 한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몸이 좀 넉넉해요. 베들레헴이신데 그래가지고서 상담을 하는데 학원 그 실장이 듣기만 하더라고. 네, 아니요. 네, 아니,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더니만은 학원이 돌아가는 내막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시스템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학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한 최소한 2년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대. 아, 냄새가 좀 나는데. 그래가지고서 요거 나갈 때 이제 진상은 캐야죠. 그래서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아파트 대지 등기부 있나요?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은 다 본 적이 없으니까 겨우뚱 그분 혼자서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필지마다 등기부를 두게 돼 있는데 아파트 대지 상계동 50번지도 1필지인가요? 물어봤습니다. 1필지 맞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은 50번지 이러고 있는데 그분 새로 오신 분 혼자 입장에 하시는 말씀이 지번이 하나잖아요. 딱 그 말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지번이 하나잖아요. 지번이 하나라는 얘기는 필지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필지마다 붙여도 번호가 지번이니까. 그럼
그럼 이제 우리는 집원이라는 말을 배웠지만 집원이라는 말 못 쓰고 지금도 50번지라는 말 쓰는데 새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원이 하나잖아요. 이 말을 딱 하는데 내가 보건데 그때 확신 쓴 게 이번 2년 공부했다. 근데 그때가 15회 때인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넘어가신 분이 계신데 어차피 토지도 하나의 필지니까 등기부가 똑같이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이 표제부, 갑부일구가 정해집니다. 이 양식을 채워나갈 텐데 건물 등기부 등기할 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준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한동 건물에 대해서 소재하고 지번하고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적는 것이 한동 표제부 기재할 사유입니다. 채워놓게 되면 한동 표제부에 지금 요 상태에서 소재가 어떻게 되고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저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일 것이고 종류는 5층 이상이니까 아파트로 나올 것이며 면적은 1층부터 해서 5층까지 면적이 다 나옵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건물은 내 거에 가는 게 나온 거예요?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전체가 다 나왔죠? 이 중 우리 집은 501호죠? 501호에 관한 항상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501호에 관한 항상 소재가 어떻게 돼요? 상계동, 집원은 그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럼 두 번 기재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거를 요거 안 적고 501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요거는 501호의 구조고 요거는 101동의 구조예요. 네, 종류는 아파트인가요? 위에 나와 있죠? 여기 안 적어요. 면적만 이제 85로 나오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층 건물 중에서 501호 85제곱미터만 A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여기에 기재할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한동 표제부 기재할 사항은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하게 되고 전혀 부분에 기재할 사유는 똑같은 거 중복 기재하지 않으니까 구조하고 면적만 적는 기재 사유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표조 건물 내역 기재하는 밑으로 들어갈 사유가 이제 대지권 등기 들어가는데 한동 표제부 들어가는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것을 기재하게 되고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가 하단부에 들어갑니다. 밑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말을 풀어야 돼요. 지금부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것은 이 상계동 50번이라는 토지를 이 건물 주민들 전원이 지분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죠? 오케이? 그럼 공동소유. 그럼 전체 주민들이, 이 건물 주민들이 가진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동 주민들이 지분으로 가지게 된 땅이 어떤 땅인 그 땅을 알려주라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땅을 지금 공유로 소유하겠느냐? 토지의 소재가 나오게 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이 나옵니다. 소재는 상계동, 지번은 50번지, 지목은 면적을 예를 들어 1000으로 예를 들게 되면 1000제곱미터 땅을 한동 주민들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소재 앞에다 번호를 붙여줍니다. 일자라고 붙여주는데 이 일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1년 번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게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에다가 등기한 날짜, 면호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예요. 이제 1년 번호라는 요 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생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적게 되고 하나의 필지를 할지라도 1년 번호 빼먹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년 번호,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 면호를 적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상계동 50번지 1000제곱미터를 전체 주민들이 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 바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그럼 전체 공동소유 이 지분 중에서 나 혼자 가지고 나만의 지분이 있겠네요.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 내가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가진 지분을 알려줘라가 대지권의 표시라는 겁니다. 대지권의 표시에 등기할 사항은 종류하고 비율이 나오는데 종류라는 것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땅을 샀느냐 빌렸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건물 주민들이 이 아파트 지을 당시에 땅을 살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거니까. 땅을 산 경우는 토지 어떤 권리가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또는 땅을 빌려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뭐 지상권, 전세권 등도 대지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통상적인 모습이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을 때 토지 샀나요? 샀죠? 이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소유권은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어떤 땅에 소유권이 있어요? 상계동 50번지죠? 이걸 똑같이 적어주면 두 번 겹쳐버리니까 요거를 따와요, 여기다. 일자 이렇게 써줍니다. 1번 토지가 어떤 땅이에요? 상계동 50번지 대 1000제곱미터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데 이 땅은 다 내 거예요? 지분만 있는 거예요? 지분만 있으니까 비율이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제곱 놓게 되면은 이게 대지권 비율의 뜻이에요. 그런데 물어보게 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기재할 사유가 네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일 연도를 만들어냈는데 두 가지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답이에요. 답. 대지권 표시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오는데 종류는 소유권이 적어주고 여기 소유권 찍히게 되면 어떤 땅의 소유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련 번호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일자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계동 50번 이 땅에 소유권이 있는데 다 내 게 아니라 지분만 내 거죠. 그 지분의 1000분의 60만 원 내 겁니다. 여기 알려주는 것이 대지권 표시 기재라는 것이에요. 그럼 한동 표지번호는 뭘 기재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등기하는 것이 기재 사유인데 20회 시험 이전까지는 이 두 개를 자꾸 바꿔치기를 했어요. 두 개를 바꿔치기를 해가지고서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는데 한동 표지번호는 뭘 기재하시고 자꾸 떠들어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한동 표지번호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는데 둘 다 표시예요. 표시죠. 표시는 표제부로 가는 거예요. 표제부로 가는데 헷갈리기 딱 좋으니까 지금 말이 길면은 한동 표제부, 또 짤막하면은 전혀 부분 표제 이렇게라도 외워놓고 넘어가셔야지 답을 푸니까 외워놓고 넘어가시되 이 두 개를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이 두 개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먼저 실행한 다음에 아파트 토지 등기부 등기해 주는데 여기서 같이 등기한 이유는 등기부상, 건물 등기부상, 건물에 관한 내용 나와 있고 대지권 나와 있죠. 같이 등기한 이유는 아파트 건물과 토지를 분리 처분할 수 없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등기는 아파트 건물 등기만 등기하게 된 효과는 토지까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을 때 어디만 등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건물만 등기하면 끝나는 거지 아파트 토지 등기부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 등기 안 하는 겁니다. 등기부는 따로 있지만 그럼 아파트 대지는 그럼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없는 땅? 못 팔아먹는 땅이니까 여기도 팔아먹지 못하게 잡아놔야 돼요. 그럼 땅을 소유권을 가지고 집을 지은 경우는 이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이니까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갑구로 가겠죠? 그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로겠네요. 그럼 땅을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소유권은 갑구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등은 을구로 갈 겁니다. 그럼 이런 등기는 이 권리는 혼자 가진 권리, 입주민이 지분으로 가진 권리예요. 토지, 아파트 대지의 소유권은 나 혼자 가진 게 아니잖아요. 전원이 공동으로 가진 거죠. 지분으로 가졌습니다. 그 뜻을 적어주는 것을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입니다. 뜻을 다른 말로 좀 좋은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취지. 그래서 옛날 말은 취지라고 부르고 지금은 뜻이라고 불러요. 그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고 요거 세 개 물어본 게 문제예요. 요거 물어본 게 20회, 21회, 24회 세 번 냅니다. 요거 가지고 요걸 외울 거는 외워야 돼요. 한동 표지는 뭘 기재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못 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 볼 때 대지권은 대지권인데 크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한동 표지번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여기 끝나게 되면 등기관 직권으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 기재 사유입니다. 근데 과거에 20회, 21회 어떻게 나왔느냐? 아파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를 실행한 후에 요거 끝난 후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틀렸죠? 표제부 등기가 아니라 갑구나 을구로 갈 등기다 보니까 표제부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이쪽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중개업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을 많이 보지 이거 많이 보진 않을 테니까 지금 문제 되면 일로 기울어서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 대지권 등기 세 개도 외우셔야 돼요. 한동 표지는 뭘 기재한다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더라. 묶어놔야 됩니다. 묶어놓고서 요거 나중에 세 개 등기한 이후에 효과는 뒤에가 또 배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책 들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죠.
7번이 다음은 등기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등기부 표지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재된다. 맞고요. 2번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이 기재되며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틀린 말이죠. 지목과 면적은 토지 등기부 나올 사이지 건물은 안 나옵니다.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에요. 이걸 물어본 거죠. 토지의 경우는 몇 가지 등기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지 지목이 안 나와요. 지목이 안 나와서 틀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담보가 등기, 신탁 등기, 환매 등기는 갑구에 행하여진다. 담보가 등기 갑구로 가더라, 을구로 가더라. 담보가 등기. 답 2번 나왔으니까 3번은 맞는 말일 거 아니에요. 담보가 등기는 갑구로 갑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게 되면 네 집 가져오겠다가 담보가 된 게 아닌가요?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당연히 갑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매 등기, 신탁 전부 다 갑구로 갑니다. 그 다음에 4번 하나 지우셔야 돼요. 가등기, 예고등기 지워버리시고, 예고등기 지워버려 없어진 거니까.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해당구 사항 내 기재한다. 맞는 말인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경우는 갑구로 갈 것이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을구로 가니까 갑구나 을구로 하는 것이 방향이 될 것이며, 처분 제한 등기도 따라갑니다. 소유권의 압류가 압류는 소유권이 어디 있대요? 갑구. 그럼 당연히 소유권의 압류가 압류도 갑구로 가는 것이고, 전세권의 압류가 압류는 을구로 가겠죠.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전직이 뭐라고 배웠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옛날 직업이 형사. 뭐라고요? 형사. 형사가 하는 일은 범인을 잡으러 다니잖아요. 아닌가? 그럼 소유권을 잡으러 가더라. 소유권 어디 있어요? 갑구. 소유권 압류가 압류, 가처분 갑구로 가는 거예요. 지상권의 압류가 압류, 가처분은 을구로 가니까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전직이 뭐다? 빨리 외우세요, 빨리. 그게 형사예요, 형사.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큰 새. 맞췄어요, 오랜만에. 자, 무슨 새? 자, 그랬더니 재작년에 강의라는데 우리 수강생분 중에 무궁화 2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승진하시니까 밑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뭘 알아야 대답을 해주려 해가지고서 자격증 따려고 오신 게 아니라 법적인 마인드즘을 배우려고 학원에 오셨는데, 수업을 하는데 책도 없이 그냥 이러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양반 뭐 저런 사람이다 그래서 물어보다가 사무실 가가지고 저분 혹시 수강생 맞아? 그래. 맞대요. 책도 없는데 그래서 맞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책도 안 듣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서 불렀죠. 오늘 책 안 가졌으니까 전 안 샀대. 왜 안 여기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찰 일을 하는데 법적인 마인드가 부족해서 배우려고 온 것 뿐이 자격증 달라고 온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수업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경찰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짭새 그런 거예요. 그분이 있다가 자빠져가지고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들으실 것. 소유권자가 자기 소유권 담보자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소유권자면 저당권은 갑구, 을구. 지상권자면 저당권도 을구. 저당권은 갑구로 못 들어와요. 다 을구로 가되 주등기냐 부기등기 방식이 나눠지는 것이고, 오케이? 소유권자가 설정한 임차권도 을구. 전세권자가 설정한 임차권도 을구.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걸로 다 을구로 가는 거예요. 저당권은 갑구, 을구로 가요, 무조건. 그럼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는 주등기로 가는 것 뿐이지 그거 갑구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설정한 저당권도 을구로 가되 갑구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뭘로 이해하셔라? 우리끼리 그냥 형사라고 이해하시라는 얘기. 따라 잡으러 다니니 그렇게 이해해야지 답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 5번의 경우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 표지부 좌측란에는
한동 건물 표시를 할 것이고 우측란에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한다. 이제는 이건 옛날 지문이고 이제 좌측란 우측란이 아니라 상단 하단이에요.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 표시를 기재하게 되고 하단부에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엔 이렇게 나눠 기재했거든요. 중기등기부는 이렇게 나눠서 좌측 우측 나눴는데 지금은 전산등기부는 위아래를 기재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들어와야 되니까 앞에 나온 것은 위쪽, 뒤에 대지권 등기는 아래측 이렇게 들어와야 정확한 말이 되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한동 표지부 기재하는 것이 내용이니까 맞고요. 제가 아파트 등기부 하나씩 가져오시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보니까 맞죠? 그렇게 위아래로. 뭔 말인지 봐야지 알아요. 안 보고서 알라 그러면은 이거 그림이 형상이 안 되는데 보고 아 요게 이거네 그럼 바로 알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띄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게 되면 8번에 다음은 등기부 표제부의 기재사항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1번이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접수 면허를 적어라. 맞고요. 건물의 경우도 소재, 지번, 면적, 구조, 종류, 접수 면허를 적어라. 맞고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면적, 구조, 종류 적게 되고 한동 건물 표제부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건물 번호와 명칭을 적어라. 빠져야 되죠. 여기 한동 건물 표제부도 기재할 사유가 똑같아요. 한동 건물도 건물이니까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기재하지 토지의 지목 면적을 적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한동 건물 내역은 토지 지목 면적 나오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나오는 거지 건물 내역 나오는 게 아니어서 나눠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 전혀 부분 표제부의 경우는 면적이랑 구조랑 도면 편철장, 책수와 면수를 적어라.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4번을 잘못된 말입니다. 토지 등기부는 이거 기본을 외우셔야 돼요. 토지 등기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다 보니까 4번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의 경우에 집합건물 등기기록의 한동 건물 표지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법무사기 주물대인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재할 사항은 4개 만들 수 있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 번호, 소재와 지번, 지목과 면적, 등기 인원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지권 표시에 들어오는 것은 종류와 비율 2개밖에 없죠. 이건 답이에요. 답. 보기가 안 되니까. 여기는 보기를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여기 2개밖에 없으니 보기가 안 돼. 답이 되지 이건. 그 보기 안에서 이제 1번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일련 번호 있나요? 일련 번호 번호는 일련 번호 있고 두 번째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있어요. 네, 상계동 50번지 있고 세 번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과 면적 대하고 천제곱미터 나와 있고 대지권의 비율이란 것은 어디 나오더라? 이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대지권의 표시의 비율과 종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섞어 놓으면 이건 보기가 되고 답이 될 테니까 이 2개는 외워놔야 됩니다. 대지권 표시에 기재할 사항 2가지예요. 대지권의 종류하고 비율을 적는다 해서 2개를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 등기년호를 적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한동 표제부에 나올 때 그게 뭔지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외울 거는 한동 표제부는 뭘 기재하시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라고 부르고 요 2개를 뭐라고 같이 부를 때를 여기 보세요. 이게 입이 놀아야 돼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헷갈리니까 한동 표제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이 2개를 같이 부를 때를 대지권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관의 직권으로 토지 등기부 갑구나 할구에 뭘 등기해라.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는 것이 여기 등기상이다 보니까 요 생 외워놓고 어디가 정확하게 잡아놓으셔야지만 답이 똑 떨어져요. 아마 25의 문제 뒤에 나올 테니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에 구분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1번이 전혀 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의 건물번호 전혀 부분 등기기록은 두 번째 표제부의 건물번호 501호 나오나요? 501호 건물번호 여기 501호예요. 호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혀 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하는 사항 전혀 부분 표제부에 두 번째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하는 사항 나와요? 나오고
세 번째는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지부에 소재와 지번. 한동 건물은 소재 지번 나오니까 상계동 50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지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하는 사항, 한동 표지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하는 사항 남아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거네, 요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한동 건물 등기 기록 표지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뜻, 대지권이란 뜻, 여기 보세요, 여기. 대지권이란 뜻은 요거는 한동 표지부예요. 토지 등기부 갑본 알고예요. 토지 등기부 갑본 알고지 한동 표지부가 아니냐,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틀리니까 문제가 됐는데, 아파트 건물 등기부 등기, 대지권 등기는 어디 등기했고, 다 표지부 등기했지만, 토지 등기부는 표지부가 아니라 갑부나 을구로 오기 때문에 이게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로만 3번 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한동 표지부 물기재하셔라. 자꾸 떠들어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혀 부분은 대지권의 표시 등기하게 돼 있고, 토지 등기부 갑부나 을구에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이라는 뜻을 등기하더라. 요 직권으로 등기하는 것이 이제 사유가 되어서 두 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내면은 이걸 알고 외우는 사람은 바로 답이 똑 떨어지는데, 이걸 못 외우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 대지권 등기가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어려우니까 외우곤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5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표지부 등기할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토지 등기부 갑부나 을구 등기할 사항이므로 5번이 답이 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번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규약성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기록에는 갑부 기록을 두지 않는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부가 표지부밖에 없다 보니까 갑부 을구가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전혀 부분에 대한 표지부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의 합계가 함께 등기되어 구분 소유자의 소유 면적을 알 수 있다. 틀렸죠? 공용 면적은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지금 85제곱미터 써놨는데 여기 몇 평일까요? 평수로 따지면 25.7평이죠. 그럼 33평 분양받은 경우에 분양평은 33평이지만 실평수는 25.7평이잖아요. 그럼 7.3평 공용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공용 부분 면적은 등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 따져보면 되겠네요. 공용은 두 가지가 있죠. 구조상 공용하고 규약상 공용. 구조상은 애초에 등기하지도 않았고, 규약상은 등기를 하긴 하는데 등기부를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분에 공용 부분 같이 등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구분 건물에 딸린 대지에 대한 등기는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부 행하여진다. 딸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일단 대지권에 관한 부분은 구분 건물 등기부, 아파트 건물 등기부 등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집합 건물 등기 제도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그래서 아파트 토지와 건물은 같이 묶어버렸기 때문에 일반적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등기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 되고, 5번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에 등기되는 대지권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대지 사용권은 땅을 살 수도 있고 빌릴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가능하고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고 임차권도 가능해서 민법 공부할 때 배우신 내용이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들어봤어요? 땅을 사도 그만에 빌려도 그만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틀린 것은 2번이죠. 12번은 안 보셔도 13번은 둘 다 생략할게요. 폐쇄문제 거의 안 나오니까 여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출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번 장부의 보존연한이 다른 하나는 물어봤는데, 보존연한의 경우는 일단 큰 틀이 영구 보존 장부가 있고 오륜자리가 있는데, 영구는 어떻게 외우셔라? 장부 보존할 때 영구 보존 장부의 경우는 크게 맞힌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 셋 갈 때까지만 가봐요. 끊어지더라도. 등신. 네, 그래 등신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 배, 공매에서 6가지를 외우시라 했습니다. 영구 보존 장부의 경우는 등기부, 그 다음에 신탁 원부, 도면, 편철장,
폐쇄 등기부도 연구 보존하게 되고 공동 담보 목록 연구 보존하게 돼 있고 매매 목록도 이것도 연구 보존입니다. 여기는 툭 쳐서 그냥 등신, 도패, 공매 툭 쳐버리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툭 쳐버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5년짜리도 외우시면 돼요. 5년짜리의 경우는 등기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취하 정보 이렇게 두 가지 외우시길 바랍니다. 요 두 개만 하면 문제 풀어요. 자, 그래서 연구 버전 뭘로 이해하시고 등신, 도패, 공매 툭 쳐버리시고 이 등신, 도패, 공매를 줘보지 말라 그랬어요. 기분 나쁘니까. 등신하고 씩 웃고 안 하면 기분 나쁘니까. 자, 연구는 뭐라고요? 등신, 도패, 공매 이렇게 외우시고 5년짜리는 신청 정보, 취하 정보 주로 신청서, 취하서 5년짜리입니다. 이 두 개가 잡아내면 돼요. 대부분 다 이 두 개밖에 없죠. 5년짜리 이게 답이에요 주로. 잡아내도. 그럼 1번의 경우에 이 10년짜리 물어봤는데 기타 문서 접수장은 10년입니다. 등기소 보관할 때 결정 원본 편철장도 10년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류 편철장도 10년이며 사용자 등록 신청 서류 등 편철장도 10년짜리예요. 하지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은 5년짜리입니다. 이게 신청서 신청 정보 5년이니까 5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 10년짜리 드립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것이 내용인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구 버린 장본은 등신, 도패, 공매 툭 쳐버리시고 5년짜리는 뭐가 있대요? 신청서, 취하서만 기억하면 답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15번 등기상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청구보다 정확하게 신청이 되겠죠. 관공서 요청하니까. 두 번째,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전산화되어 있는 건 다 열람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무인 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는 대법원장이 정한다.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등기상 증명서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 업무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바로 나오네요. 정하는 것 법원 행정처장이지 대법원장이 아니고요. 5번에 신탁원부, 공동, 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상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맞는 말인데 등기부 맞더니 거기 매매 목록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같이 떼주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 별도로 받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한 경우만 떼주는 것이므로 별도로 신청하는 취지가 있는 경우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등기상 열람과 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한동 건물의 표지부와 해당 전용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한 개 등기기록을 본다. 그래서 총 몇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넉 장이죠. 한동 건물 전체 표지부하고 구분 건물의 등기부, 표제부, 갑골고 총 넉 장을 1등기로 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고 세 번째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뗀 경우에 뒷자리 남자분일 경우는 일자가 나와 있고 나머지 별자가 나오고 여자분은 이자가 나오고 다 별로 나와 있죠. 3자가 나오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3자가 나오면 남자. 4자가 나오면 여자죠. 2000년 이후 태어난 남자들이 3, 여자가 4예요. 그럼 저기 지금 2000년 되니까 3000년 되면 뭐로 바뀔까? 5, 6 되겠죠? 궁금하시면 1000년만 살아보세요. 앞으로.
왜 첨는 살 수 있지 않나? 저 가서 복숭아 몇 개 따먹으면? 그 옛날에 저 나왔었잖아. 왜 서영춘 씨가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에서 오래 살라고 해준 게 있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까지만 나오지 뒷자리는 전부 다 별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대리인이 등기 기록을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맞는 말인데 등기부는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 기록이 열람 및 등기상 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제 관할이 제한이 없어요. 전국 어디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관할 등기소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등기부 등본 띄는 건 거의 잘 내질 않으니까 가볍게 그냥 취지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3장이 좀 어려워지는데 총론 파트에서 1번이 다음은 등기 신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등기 신청 의무가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로 나눠지는 것이 신청 의무 두 가지 분류 기준이 되는데 이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등기 신청 의무의 경우는 등기법에서 신청하는 의무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의무를 시키는 부분들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등기법에서 의무화 시키는 것은 표제부 등기일 때만 의무가 따라오고 이 특별조치법은 갑고 등기일 때 의무가 따라오는 게 차이점이에요. 표제부 등기로서 토지나 또는 건물에 변경이 생기다거나 멸실이 생기는 경우 둘 다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변경 등기 사유가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멸실 등기 사유 인정되는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시고 토지와 건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해라. 그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하겠죠. 그럼 그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1개월로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가 됩니다. 그럼 등기법에서 따지고 있는 것은 표제부 등기일 때 토지나 건물이 바뀌게 되면 몇 개월로 신청하시래요? 1개월 내 신청을 하셔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고 날고는 등기법은 신청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다음에 특별조치법 말고 특별법인데 여기서 따지는 갑구에만 신청 의무가 따릅니다. 갑구라는 것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등기에 대해 두 개가 신청 의무가 따라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 둘로 나눠서 이전 등기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근데 계약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계약은 쌍무계약도 있고 또 하나가 현무계약이 만들어지는데 쌍무계약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매. 현무계약은 증여가 되겠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60일의 기산점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방 이행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이행 완료될 수는 없고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청하는 의무 규정이 됩니다. 이제 암기할 사항은 이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행 완료일 효력 발생일인데 그럼 이행 완료일의 뜻이 뭘까? 이게 또 문제인데 만약에 7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31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예요? 7월 30일이죠? 근데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짜는 8월 10일 날 잔금 지급하는 경우 이날 잔금을 완납했습니다. 오케이? 그럴 경우 이제 60일의 기산점이 언제부터 따져가는 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나오는 7월 31일부터 60일이냐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8월 10일부터 따져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1번 이때부터 따져갈까? 요거부터 따져갈까? 이날로부터예요. 실제로 잔금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겁니다. 그 계약서상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완납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잔금 완납하고 입주할 시기 한 달간 주죠? 분양 안 받아봤어요? 자, 한 달 동안 입주하라고 주는데 그 날짜 입주하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날짜 입주 못하게 되면 등기하려면 없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잔금을 늦게 낸 거 연체를 해야 돼요. 근데 등기하려면 아직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실제로 등기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요 날로부터 60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증여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신청하실 거죠.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게 문제고 보조 등기는 원칙은 신청할 의무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건물을 진 경우 신축한 경우 보조 등기할 의무는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60일에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말 뜻은 여러분이 건물을 지은 경우 신축 건물 졌죠? 그 지은 여러분은 보조 등기할 의무는 없어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상관이 없는데 그 미등기 상태에서 그 집을 저에게 파는 경우는 저에게 등기 안 하고 홀랑 넘기면 제가 바로 보조 등기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파는 경우만. 그럼 내가 팔기 전까지는 등기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팔아살 경우는 이때 원칙은 대장이 있는 경우 없는 게 나눠서 대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만약에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때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보조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보조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가는 것이 의무규정인데 대장이 있다 없다 말은 안 줍니다. 이거는 나오는 게 아니라 문맥상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나오느냐? 잘 들으실 것. 장부의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예요. 대장을 만들어야 등기할 수 있다 보니까 등기법 65조에 의거 보조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반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조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이렇게 달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장이 없다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이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고 계약 체결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게 의무 규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참 많이 나왔어요. 이걸 왜 많이 낼까? 헷갈려서가 아니라 중개하시게 되면 나중에 잔금 치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이 중개업자 우리 등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중개업자는 말이 나 26개 땄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라고. 이건 실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고 여기서만 나오고 안 나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개사법 배울 당시 또 나와요. 이거.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할 때 잔금 치르고 나서 며칠 내 등기라고 확인 설명했다 이렇게 맞나 틀리고 나올 때 또 달고 들어오니까 이 내용 외워놔야 됩니다. 지금 문제 1번 문제는 등기 신청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 둘 다 신청 의무는 있어요? 등기법은 토지 건물 둘 다 신청 의무 있죠? 하지만 안 한 경우는 과태료 뭐만 부과시킨대요? 건물만.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다 건물이지만 하나가 건물이 아닌 게 있네요. 뭐가 답이에요? 토지죠, 토지. 그럼 토지에 대해서 분필, 합필, 합병 등기는 신청 의무는 존재하는데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는 겁니다.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건물은 전부 다 1개월 해야 되고 위반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라 붙게 됩니다. 넘어가서 2번의 경우 갑은 을에게 갑 소유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 문제인데 이건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알고 있느냐?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등기니까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알고 있냐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1번의 경우는 갑과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증여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에요?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되는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맞았네요. 잔금을 늦게 줬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나중에 입주 못하더라도 연체료만 내면 그만인 거지 그 계약이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이 말 뜻은 대장이 있는 거 없는 거? 대장이 있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요거? 여기 봐야죠. 등기할 수 있을 때 등기 안 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계산점이 언제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죠. 읽어보게 되면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맞았나요? 요거 미등기 상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잡아줬으니까 증여계약의 계약일이 기산일이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맞는 말이고. 네 번째,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 행위의 사업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중과세 같은 게도 유효한데 한 번 더 팔아먹었다고 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맞는 말이고요. 5번이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예요? 실제로 잔금 완납한 날이에요? 실제로 완납한 날이 기산일이 되는 거지 계약서 이행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로 간다고요? 실제로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잡아주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잘못된 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조금씩 돌려나가는 거에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고 들어가서 여기 돌아가는 거 잡아내야 되는데 정작 이것도 못 외웠다가는 대박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고 이행 완료일, 필무계약은 효력 발생일, 보존등기는 원칙이 신청 의무가 없지만 이전계약 체결한 경우는 원칙이 계약 체결일이 원칙이 돼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이 의무기간이니까 그 날짜 반드시 외워놓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려웠죠? 졸리세요? 다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뒤에 가면.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등기 신청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한다. 맞고요. 원칙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외 규정이 등기권 직권 등기하고 법원 명령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수에 출석하여야 하지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사무원이 출석하여도 된다. 사무원은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사무원 두당 한 명씩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 법무사 한 명당 사무원 한 명씩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는 맞는 말이 되고요. 세 번째,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자기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자기 명의인가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인가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지 자기 명의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네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등의 등기는 등기 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라는 것이 뭘까? 예,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고 주민번호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단독 신청할 등기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신청할 때만 냅니다. 언제만 낸다고요? 신청할 때만. 그럼 촉탁은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직권도 안 내요. 명령도 안 내요. 신청할 때만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까지 보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 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 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틀렸어요. 인감을 내는 경우는 전자신청은 인감 내는 경우 없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 인감을 내는 거예요. 방문일 때만 내는 거지 전자신청은 안 내요. 인감 내는 이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인감은 왜 낼까? 등기신청을 내는 이유. 인감 증명을 내게 하는 이유. 그것만 하면 답은 나와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뭐라고요? 자,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내가 등기신청서에 찍은 도장 확인하려고. 뭐라고요? 신청서에 찍은 도장이 내 인감 맞나 확인하려고 내게 한 게 인감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면 등기 신청할 때는 도장을 찍어서 인감 도장 확인을 해야 할 목적이 되겠지만 전자신청 도장 찍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 인감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인감은 언제만 내라? 방문 신청할 때만 내는 거지 전자신청은 내는 경우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 2번이 등기신청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한은 3년이다. 맞았네요. 한 번 등록하면 3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 있으니까 2번은 하자가 없고 세 번째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렸어요. 전자우편 이메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전화,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우편 이메일로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것은 전화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 보정하라고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돈 받을 게 있어서 안 갔길래 가압류하러 법원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압류하러 가서 신청서 다 내니까 필요한 서류 주세요. 그래서 가니까 등기관이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서류 하나 보니까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없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등록세 영수증 없냐고 세금 내고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그것만 가지고 해주겠대. 그래서 이게 안 가. 아니 원래 세금 내야 되고 등록 면허세 이거 왜 안 내요? 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해주겠대. 그래서 미치겠네 이 인간. 그래가지고서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 2번 발걸음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염려 말고 하래.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알았나? 분명히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 필요한 서류 다 챙겨주고서 접수 받더라고요. 받고 이제 가보시라 그래서 뭐 바뀌었나 그러고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서 친구랑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등기관한테. 그 강성거씨 그 신청하지 가압류 등기요. 등록세 영수증 필요하거든요. 시키는 그래가지고서 내가 분명히 그랬죠. 그날 서류 보면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고 당신이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2번 걸 안다 그랬지.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와, 막 뒤집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알겠다 그러고 그날 갖다 주고서 진짜 그런 말 하나 없으니까 자기 그런 말은 기억이 없대. 그래서 환장했더라고. 그래서 그 서류 달라 그러니까 그냥 됐다 가라 보내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가장 많은 게 전화로 알려줘요. 잘못된 게 전화로 해서 요거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고정하면 등기 실행해 줍니다.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고 나중에 심사하다가 잘못해서 나중에 알려줍니다.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그 당시에 대충 설렁설렁 처리하고 나중에 해줄 때 마지막 한번 처리해줘요.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이 좀 미개합니다. 실제로 하는 거와 다르게. 그래서 2번은 하자가 없는 말이고요. 3번은 틀렸고 4번의 경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전자신청은 인만 가능해요. 인만. 자연인하고 법인만 가능하고 법인 아닌 사단제나 전자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5번이 전자신청에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틀렸죠? 내가 신청한 대로 취하는 거예요. 전자신청하는 사람은 취하도 전자로 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취하는 거지 다르게 취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은 2번에 다 틀린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서부터 잠깐 쉬셨다가 다시 와서 또 보도록 하죠.